이슈 체크 이정구 실장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예, 저 아침이지만 벌써 덥습니다. 저 시원하게 오미자 한잔 하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어느 아미고 배우님. 네, 문경의 천주봉 문경. 아미고입니다. 예. 문경 천주봉 오미자. 예. 자, 조금 전에 우리 그 고성호 TV의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와 손잡고 하는 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정기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네네. 그 중요 내용도 제가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네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세 가지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예.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돼서 네. 제가 늘 주장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거의 혼돈 상태에 빠져 있다. 네. 무엇을 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 괴담과 네거티브와 또 한 가지가 뭐죠? 열사, 이 분신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정국을 만들었는데 모든 거를 다 해봐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역시 견고한 어떤 지지층이 있기도 하거니와 네. 그런 세 가지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국민이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정론침이나 혹은 좀 전 여론조사와 관련된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당장 후보를 찍을 때 어느 쪽을 찍을 거냐 했을 때 44대 40입니다. 네, 내일 선거하면 누굴 찍을 거?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조사죠. 예, 이기는 조사입니다. 네. 이유는 또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여론조사는 예. 박사님 너무 잘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중간 선거거든요.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간 선거는 무조건 사실 집권 정부의 무덤입니다. 네. 미국의 중간 선거 아시잖아요. 네. 미국의 중간 선거 집권 세력이 우위를 보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개는 이 한 번 어떤 그 정당 쪽에 밀어주고 2년 네. 정도 후에 겪는 그 총선은 견제 세력을 네. 찍어준다. 이게 어떤 패턴이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프레임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냐. 네. 한 줄 요약. 근데 이 지금 정권 심판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건 기본이고요.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해도 정권 심판이라는 그런 이 기본을 깔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아니다. 지금 야당 그러니까 국회 정권,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 우리가 180석으로 사실 권력을 갖고 있는 건 민주당이다. 이걸 한마디로 잘 표현해서 제대로 선거를 지금 맞붙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부가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라는 그날에 그냥 전투에만 소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여론조사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기 힘든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우리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고요?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김은경과 관련돼서 문제 없다가 21%나 나올 수가 있죠? 이건 불가능한 수치예요. 그게 예. 개딸 종북주사파 끌어모은 숫자일 거예요. 개딸들도 가끔은 정신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김은경은 빨리 손절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어떻게 개딸들까지 이 21%나 이재명 그러니까 김은경이가 중간에 쫓겨나면 이재명이가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딸들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재명이랑 차라리 죽더라도 이재명과 함께라고 생각하는 개딸들과 종북 주사파들이 그 정도 숫자가 된다. 그렇게 저는 이해했어요. 예, 이게 개전에 정이 없는 21%. 저희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네. 예. 잘못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와 그렇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함의를 정치적으로 이제 우리 이정건 실장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지금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네. 어쨌든 중앙정부가 직접 거의 인수하다시피 해서 네네. 지금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벌써부터 지난 6년간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의 준비 과정과 1,000억 넘는 예산 도대체 어디에 쓰여졌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무슨 어떤 특정 지역을 폄하하려고 하거나 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일단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호남을 기반으로 한 사실 지금까지 그 정치를 해온 민주당 정권의 먹튀죠. 한마디로 저는 그냥 먹튀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새만금이 잼버리가 되든 안 되든 자신들은 챙겨갈 걸 다 챙겼다. 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새만금 잼버리는 어디서부터 얘기가 나오냐 2012년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당시에 김한주 전북도지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만금이야말로 세계 잼버리가 가능한 유일한 곳이다. 350만 평 부지를 제공하는 유일 지역이니까 협조해달라 하면서 마치 뭐 새만금이 꼭 잼버리를 유치해야 된다라고 운을 떼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그걸 받아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를 해서 막 박근혜 네. 대통령이 이거 국제대회로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 2017년도에 유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을 해요. 네. 그때 폴란드에 뭐 2배 차이로 이겨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지금 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새만금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건 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이 전북 쪽 언론들을 제가 봤습니다. 네. 전북일보와 그다음에 전주 MBC가 작년 올해 5월과 6월에 한 보도들을 제가 쫙 지켜봤는데 네. 전북도신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전북도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게 정확하게 실상을 이야기해서 지원을 받아라. 지금이라도.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주 MBC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 새만금 부지에 대해서. 예. 자, 야마구치현은 비슷한 일본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 잼버리를 유치한 야마구치현은 당시에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자기네들이 야영을 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전주 MBC가 이걸 지적을 했어요. 뭐냐면 매입을 못했어요. 실제로 다 사들여 갖고 이거를 이 야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대를 했더만요. 지금의 그 새만금 전주 MBC의 그 지적에 의하면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배수 시설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당시에 막 배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땜빵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원형으로 다시 그렇지. 복구해서 돌려줘야 되거든요. 쓰고 난 다음에는 원형으로 복구를 해줘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왜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배수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라. 나중에 잘못을 따져라라는 게 전주 MBC 얘기입니다. 5월 6월 달에 나온 보도입니까? 5월 6월 달에. 그리고 이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지금 지적한 게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이요. 예.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이 잼버리 행사야말로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와 민주당 정치인들이 잼버리를 빌미 삼아서 정치적 이속을 챙긴 대회다. 새만금이 원래부터 간척지였기 때문에 나무도 불가능하고 습도는 높고 모기와 날벌레가 난무한 곳이다. 근데 그것을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민노총이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새만금으로 이 전북도와 그다음에 이 민주당이 새만금을 챙긴 그 액수가 거의 2조 원도 넘어요. 2조 원도 넘어요. 어떻게 되냐면 자, 새만금 국제공항입니다. 이들은 새만금이 사실 계속 실패를 하잖아요. 그렇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북도민들한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새만금 할 수 있어. 전북도지사가 되려면 새만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공약에 딸려 있어요. 왜냐하면 새만금이 그냥 유일한 정말 희망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지금까지. 전북도는 사실 재정자도 가장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도 전북에 가면 새만금 공약만 갖고 가는 거예요. 새만금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분위기가 이제 예. 형성이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국제공항이 완전히 무슨 적입니다. 최대 화두입니다. 근데 국제공항이 예타에서 10번 이상 떨어져요. 왜?
수익성이 안 나니까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지금 양양도 폐쇄됐고 저기 뭐야 그 고추 널고 하잖아요. 네, 예? 예. 부산 뭐 정도 부산 공항이라든지 뭐 음. 몇 개 빼놓고는 지자체마다 지금 국제공항 하겠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다 정확하게 보면서 아 이거 안 된다 수익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음. 계속 떨어졌는데 잼버리를 딱 유치한 순간부터 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즉시 예타 면제가 들어가요. 문재인 정부 때. 예. 그래서 8천억 원이 투여가 되고요. 음. 새만금 솔직히 거기에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고속도로 낸다고 자그마치 1조 1,290억 원이 추가로 투자가 됩니다. 4천억 투자되고요. 예, 그러면 예. 잼버리를 핑계로 해서 사실은 이 고속도로와 공항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2조 가까운 돈이 들어갔네요. 예. 잼버리는 이미 다 이용을 해먹을 대로 다 해먹었네. 그렇죠. 응. 그리고 더 들여다보면 김관영은 그때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따낸 이후, 그러니까 송화진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 나무 심을 거예요. 세계 잼버리 유치할 때 예. 나무 심고 뭐 하면서 네. 조감도도 다 보이고요. 근데 나무를 심을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간척지니까. 네. 지금 나무 없죠? 아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지금 가장 직전에 아니, 했던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소금밭에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버지니아주에서 했던 잼버리 대회를 보면 당연히 나무와 강과 다 있어요. 야영이라는 건 사실 숲속에서 하는 게 야영 숲속에서 하는 아닙니까? 거죠. 숲속 강가에서 하는 거지. 예, 숲과 강에서 하는 거잖아요. 원래 고성과 그다음에 이 새만금이 붙었어요. 네. 그런데 이건 고성이 무조건 입지로는 좋죠. 30년 전에 한번 해봤잖아요. 해봤어요. 왜냐하면 시설이 다 있어요. 저 거기 가봤어요. 아, 네, 그러셨죠? 고성의 잼버리 야영장이라고 해서 그 남아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워낙 풍광이 좋아요. 그리고 그렇죠. 거기서 그래서 2, 30분이면은 동해바다예요. 그리고 또 2, 30분이면 설악산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성이 딱 최적의 입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한 군데서 또 하면 안 된다는 것과 새만금에 대한 가스라이팅, 새만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잼버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 네, 사람들 네, 머릿속에는 네. 새만금에 대한 어떤 신념, 뭐 종교화, 뭐 이런 것들이 무조건 돼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새만금을 유치해 놓고서는 네. 이렇게 먹튀로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정보경찰청이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의도적인 무슨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1차 발표가 나왔는데 그 태국인 그 스카웃 지도자. 그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전라북도 연맹 소속의 무슨 900단인가 하는 사람들이 퇴용을 해버렸어요. 네. 80명이. 네, 80명 퇴원했죠. 이 부분이 근데 사실은 보이스카우트도 조직위원회가 이걸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 전라북도에서 유치 운영을 하니까 전라북도 연맹, 네. 우리 한국 보이스카웃의 전라북도 연맹도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라북도 연맹 소속의 900단이라는 단체가 이걸 퇴영을 했다? 이게 뭐지? 이게 정치적 배경이 없는 건가?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지금 일정이 나오고 있어요. 네, 신원식 의원이 SNS를 통해서 아주 길게 정확하게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겁니다. 물론 적절하진 못했어요. 적절하진 못했는데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새만금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몇 개 신문들이 아예 거기서 들어가 갖고 르포처럼 쓴 기사들이 있습니다. 예. 머니투데이라든지 몇 군데에서는 네. 이거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다. 음. 물론 온열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뭐 시설 화장실 좀 열악했던 것도 맞는데 그러나 또 한 가지 지점은 뭐냐면 남녀 공용 뭐 이렇게 갖고 최악이다 뭐 이렇게 표현된 부분들은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교적이지만 젠더리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도 아니고 여도 아닌 그런 성별을 위한 뭐 욕장이라든지 화장실이 운영이 되고 있었대요. 그걸 보고
일부 그 안에네. 그러니까 특히나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주최를 하다 보니까 그 세계 연맹의 그런 글로벌한 그런 스탠다드를 맞춰야 돼서 그런 시설들을 놨는데 그걸 갖고 남녀 구분도 안 되는 화장실이다라고 비난이 들어갔던 것도 맞다라는 게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걸 전제로 해서 이 태국 지도자가 그것도 사람들이 환시리에 들어간 거예요. 여자 그 샤워실을 그러면 의도가 있다면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 조용히 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 나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가서 사람들이 여성들이 없는데 샤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뒤늦게 여성들이 들어갔고 그건 뭐 나중에 다 정황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 적절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연맹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왜 제대로 된 그 징계를 하지 않는 거냐. 근데 경고를 했어요. 경고 조치가 너무 낮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 세계에서 왔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특별히 무슨 뭘 사진을 찍었다거나 혹은 여성들이 많은데 거기에 뛰쳐들어갔다거나 뭐 의도적으로 또 은밀하게 무슨 행동을 했다거나 이런 성적인 그런 범죄로 우리가 유용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엿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 경찰 조사 결과가 일단 그렇게 발표가 경찰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의도적인 나왔고요. 성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런데 그것을 더군다나 그 브리핑 룸에서 세계 기자들도 있고 우리나라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함을 질러가면서 우리 보이는 어떤 행태 만약 그것이 불만이 있더라도 사실상 일단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문제 제기를 전북 연맹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전북 그렇죠. 연맹 소속의 단체니까 하나의 단체니까요. 전북 연맹에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연맹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이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문제를 제기하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이미 했느냐는 경찰에는 신고가 돼 갖고서 경찰은 이미 조사에 들어갔으니까 순서를 밟았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보여준 행동은 거의 막무가내였다. 거기서 무엇인가 퍼포먼스처럼 고함을 질러대고 이 대회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정부 책임인 양 보이려는 의도가 엿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전라북도가 사실은 가장 큰 책임을 지게 지금 상황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카우트 연맹을 포함한 조직위원회. 이 조직위원회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잼버리 대회는 일단 어쨌든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고 마무리를 하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잼버리 게이트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미리 이거 물을 흐리려고 선수 친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지금 제기될 정도로 이 사람의 이 단체의 행동이 좀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좀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 김은경이 말이죠. 이게 뭐 무슨 가족중행의 신우이라는 사람이 막 폭로를 하고 뭐 하여튼 좀 어지러워져 버렸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정리 좀 하고 가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집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비난하는 양태다라고 규정을 한다면 사실상 이렇게 공적인 어떤 그런 이 논평이라든지 분석을 할 이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혁신위원장이라는 당의 공인이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공적인 부분이다라는 의미로 이 지금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부분이 지금 상황이 문제가 되냐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마지막에 사과를 한다고 대한노인회장한테 회를 찾아가서 회장 앞에서 한 말이 자신은 18년 동안 시부모를 모셨고 시부가 돌아가셨을 때 선산에 묻혀드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신우이라는 사람이 신우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신우이라는 사람이 뭐 작가이고 뭐 우리 브런치에 카페에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게 첫 번째는 18년간
악담을 했다. 그러니까 시부를 모시지도 않았다. 시부는 예. 전주에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설해마을에 살고 있다. 근데 모시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가장 나쁜 것은 시부가 그러니까 그 시부모. 예. 그렇죠. 시부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건 사업 말씀을 드리려고.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대요. 예. 그리고 뭐 소방과 관련된 특허도 굉장히 수개가 있고 해서 사업을 크게 벌려서 아들과 함께 했답니다. 남편과. 네. 왜 그러냐면 이 김은경이 만하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 혼자 갔대요. 그러면 남편은 외대 같은 동기인데 자기는 꿈을 접고 모든 꿈을 접고 아버지의 회사에 사업체에 들어가서 그것을 꾸려나가면서 아들 둘을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사실 아들들을 그러니까 손주를 굉장히 오랫동안 길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돈을 다 보내줬는데 네. 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문제는 이 신우이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극단적 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재산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업체가 왜냐하면 봤더니 남편이 죽자 그 사업체를 자기 친동생 그러니까 이 김은경의 친동생한테 사업체를 넘겼다는 거예요. 명의가. 아하, 예.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미 아버지 모르게 자기 남편으로 명의가 바뀌어 있었고 내 남편 거다. 해놓고 동생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시부모가 충격을 받아서 시모는 치매에 걸리고 그 다음에 치매에 걸려서 지금 별세를 하고 2년 후에 극단적 선택을 또 시아버지가 했다는 겁니다. 예. 이걸 지적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18년 동안 무슨 공경하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예. 공격을 했고 예. 여기에 네. 김은경은 대답을 하지 않다가 아들이 지금 제가 오기 직전에 지금 확인했는데 네이트판에 해명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좀 또 심층적으로 말씀을 좀 듣고 싶은 주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방송 시간이 너무 넘쳐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저 새만금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물론 폭염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은 사실 지금의 정부가 뭐 책임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여가부가 좀 더 세심하게 했어야 됐고요. 그러나 마치 지금 외교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 양, 지금 외교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양, 이걸 또 호들갑을 떠는 것도 사실은 또다시 묻지마 비판이다. 지금 영국 그 대원들 얘기를 계속하면서 영국 대원들이 전부 철수했으니까 정말 창피다 하는데 오늘 기사를 봤더니 영국 대원들 너무 행복한 사진들이 펼쳐지더군요. 네. 뭐 우리 서울 이랜드 축구 경기장에 가서 축구도 보고 또 뭐 남산도 가고 뭐 아주 행복하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의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했는데 네네. 새만금의 잼버리 대회는 물론 야영지에서 네. 그 단체 행동을 하면서 극기 훈련도 하고 생존법도 배우고 하는 것이 주지만 한국에 온 만큼 그런 한국의 문화와 역사와 풍광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네. 진작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중간에 중앙정부가 이것을 맡으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잼버리 대회가 진짜 뭐 풍성하고 의미 있는 대회로 잘 진행될 수 있을 수 있는 이런 이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점들 감안해서 마지막까지 마무리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 적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